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법귀, 그러니까 진리에 귀의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1974년 기록입니다. 네, 9월 7일자 기록이죠. 이게 전쟁 직후 일본의 아주 어려운 시기부터 뭐랄까 70년대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삶의 고난이나 또 마음 상태, 그리고 약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성찰,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강연자가 자신의 경험, 또 약간은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현상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죠. 그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방향을 잃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의 핵심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뭘까?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네, 특히 마음의 짐이라는 개념이 흥미롭죠. 맞아요. 그 마음의 짐이랑 그걸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를 보면요. 우선 그 전쟁 직후 일본의 생활상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요. 네, 힘들었죠. 옷감이 너무 귀해서 스후라고 하는 그 나무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친 직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해요. 세상에. 심지어는 이건 진짜 놀랬는데 오징어를 계속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든 걸로 신발 밑창을 그걸로 대신했대요. 오징어요? 그걸로 밑창을요? 네, 얼마나 물자가 부족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비 오는 날에는 그게 막 흐물흐물해져서 엉망이 됐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요. 허허, 참 대단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일본 재건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사람들이 뭉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안정되니까 오히려 일부 젊은 세대들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그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 같은 거요? 네, 그런 예를 들면서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안정이 꼭 정신적인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강연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인 마음의 짐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짐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짐이라는 건 결국 뭐랄까? 끝없는 욕망,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 자꾸 남 탓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들이죠. 아, 이것들이 우리의 본성, 원래 맑은 본성을 흐리게 하고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 약간 흥미로운 비유 혹은 실제 사례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원인 모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조상의 어떤 원한이나 집착 같은 거랑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조상이요? 영적인 이야기네요? 네,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상태나 과거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신경쇠약 환자들이 남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로만 돌리지 말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내면의 짐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내려놓죠?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강연자가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 즉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법이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중도라고 설명해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길이죠. 아, 중도.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 여기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경전을 외우거나 맹목적으로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그 의도를 차분히 헤아려보는 것. 네. 또 사물을 볼 때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너무 한쪽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죠. 일상에서의 실천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합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손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점을 정면으로 딱 보고 그걸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내면의 용기 있는 자세.
이걸 진짜 합장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라는 거죠. 와, 합장의 의미가 그렇게 깊었군요. 네. 그리고 진정한 감사에 대한 관점도 인상 깊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요. 음식에 대한 감사요. 네.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밥 한 톨, 채소 한 입에도 깃든 그 생명의 희생을 느끼고 그 가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 요즘 칼로리 걱정하면서 음식 기피하는 태도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순리처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도의 삶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상태, 즉 마음가짐이 현실 경험을 물론이고 삶의 방향,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상태까지 결정짓는 근본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전부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강연자가 마음의 상태를 색깔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하고 싶은 거겠죠. 듣고 보니 정말 모든 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은 없으신가요? 삶의 문제 앞에서 남 탓하기보다 오롯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